직급 단계를 축소시키면서 수평적인 구조를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방향인 거지, 직급 자체를 없애고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직급이야 라고 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언더백에서는 직급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네, 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요. 이 시작의 발단은 3주 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던 어떤 경영자분의 질문이었습니다. 경영자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서 통화를 했는데, 직급 파괴를 고민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 2025년부터는 직급 파괴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직에 잘 정착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 내용 자체가 저는 동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이제 여쭤봤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수평적인 문화를 도입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수평적인 문화를 도입하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혹시 호칭만 바꾸시는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직급 제도를 좀 개편을 하셔서 직급의 단계를 좀 줄이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부분은 생각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연락 주시기로 하셨고, 또 이런 질문들을 한두 번만 받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 경영벙커 시청하시는 분들, 경영자분들께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직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다. 현장에서 가보면 이제 직급을 어떻게 해야 되냐,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뭐 직급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네. 2020년대 전후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직급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클릭이 안 되는, 혹시 하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직급 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이 직급 체계 변화가 그러면 직급을 없앤다라기보다는 직급 체계를 축소시키는 거. 직급의 단계가 7단계인데 뭐 4단계로 축소시킨다거나 5단계인데 3단계로 줄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줄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호칭을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급을 이야기를 했다면 호칭으로 뭐 김대리님, 김과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삼성에서도 누구누구 프로님 이렇게 부르죠. 이미 대리라는 어떤 클래스 레벨의 뭐 3단계다 이런 건 있지만 여전히 뭐 프로님, 다른 기업에서도 매니저님, 뭐 PL님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부르는, 호칭을 일원화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직급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보시면 직급을 없앤다라기보다는요, 직급 단계를 축소시키면서 수평적인 구조를 좀 만들어 가겠다라는 방향인 거지, 직급 자체를 없애고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직급이야 라고 하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언더백에서는 직급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을 유지를 해라. 네. 직급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유익성이 좀 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언더백 기업 입장에서는 직급 높은 사람이 직급으로 찍어 누르고,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은 퇴사하고, 네. 뭐 이런 것들 측면 때문에 직급에 대해서 아예 없애버리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직급을 유지했을 때 유익한 점들이 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네, 현장에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12명 정도 되는 이제 패션 잡화 제조업입니다. 이 기업은 처음에 3명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한 3년 지나면서 12명까지 됐는데요. 이 12명까지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4명, 5명까지 있을 때는 직급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누구누구님, 뭐 수진님, 뭐 규호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갔었죠. 그런데 10명이 넘어가면서 가다 보니 같은 생산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입이 있고 오래된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징,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평균적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사회 진출이 늦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미묘한 관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29살인 남자 3개월 차 직원이 있고요. 27살인 이제 2년 다 채우고 3년 차 들어가는 여자 직원이 있는데, 이 여자 직원이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생산은 이런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분위기가 묘해지는 거죠. 남자분이 내가 지금 나이도 한 2~3살 더 많은데 내가 너한테 뭘 배워야 되지? 왜 배워야 되지? 라는 뉘앙스로 분위기가 애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업무의 실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직급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직급 단계를 없는 조직에서 만들었습니다. 아하. 호칭은 뭐 그대로 누구누구님 이렇게 가지만 승진 제도를 통해서 승진을 시키면서 이 여자분에게 주임이라는 직급을 달아드렸죠.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분은 사원이고 여자분은 주임이 되면서 주임으로서 내가 알려줍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남자분도 이게 명분도 되잖아요. 나보다 직급 높은 사람이 알려주는구나. 그러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분위기가 원만해졌다라는 해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해서 보자면 회사 내에서 직급을 없애면 실질 직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나이가 직급이 된다. 네. 나이가 직급이 되고 연차가 직급이 되고 연차가 직급이 되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대기업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작은 기업의 경우는 더더욱 맞습니다. 이렇게 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회사 내에서까지 확장돼 버린다. 네. 이런 관점들. 직급을 통해서 지식 전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2년 된 가산에 있는 20명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커머스 기업인데요. 대표님께서 젊으세요. 30대 초반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기업의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다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그 중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세워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직함을 주셨는데 직함을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명 정도 되다 보면 이제 팀이 분화가 되거든요. 홍보팀인데 2년 후에 홍보팀 직원이 8명인데 팀장이 4명이에요. 아하. 근데 홍보팀인데 팀장만 팀이 그럼 1팀, 2팀, 3팀, 4팀 나눠야 되나? 이러면서 대표님께 여쭤봤죠. 대표님, 이 팀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서로 소통을 하십니까? 하니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는 대외적으로는 그냥 다 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장이라는 이야기는 진짜 팀장이구나. 그럼 1팀, 2팀, 3팀, 4팀으로 나누기에는 뭐 한 명씩밖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대표님께 또 말씀을 드려서 직급과 직책을 좀 분리시킬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하.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사원 이런 것들도 없었고 그냥 팀원, 팀장 그리고 호칭은 여전히 누구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기업이었는데 직급을 4단계로 그리고 대외적으로 호칭하기 편하게 매니저라는 직급을 부여하고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바꿔서 팀장을 한 명만 하시고 지금 계신 그 팀장님들 다 선임 매니저라고 옮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지금 뭐 팀장 이렇게 네. 이야기하는데 팀원이 없는 팀장이죠. 네. 팀장이 직책인데 직급처럼 이해되는데 사실 네. 이거요. 그 과장도 네. 과회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영어로 하면 매니저인데 그 과회장인데 이것도 사실은 어떤 과가 생기면 뭐 인사과, 경리과, 과가 생기면 그 과의 책임자를 과장이라고 불렀다가 이게 이제 다 호칭이 됐죠. 네. 그래서 과가 없는 과장님이 많으시죠. 이제 팀장도 팀의 장이 팀장인데 네. 팀원이 없는 팀장님이 많으시죠. 많으시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헷갈리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이런 것도 생각나요. 우리 이제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그 헌병대로 가끔 차출대에 가면 바로 상병을 달잖아요. 네. 모르셨어요? 저는 헌병으로 그 얘기를 헌병이 돌아다니는데 1, 2병 돌아다니는 거 못 보셨죠? 네. 그러니까 헌병은 무조건 군인을 상대해야 되는데 때로는 뭐 병장이나 상병들도 이리 옵니다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급장을 이제 그걸 가라 계급장이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 헌병으로 넘어가면 바로 그냥 상병 달아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외적으로 어떤 그 활동을 하라고 그냥 붙여주는 거죠. 네. 제가 보니까 이제 팀장도 팀장이 아니라 그냥 이름 부르면 C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그냥 팀장 하게 돼. 그 아랫사람이 생기면 그냥 팀장이라고 부르게 돼. 네. 이게 이제 직급이나 직책이 호칭성이 돼버리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호칭 문화니까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직급에 대한 개념과 직책에 대한 개념이 헷갈려가지고 호칭도 꼬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맞습니다. 너무 꼬여가지고 아니 그냥 우리 님 하자. 이게 이제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핵심이 직급 제도와 직책 제도를 분리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 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직급과 직책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맡은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가지고 직책을 줍니다. 아하, 이 중요하네요. 네. 직책은 맡은 책임과 권한의 범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그 직무 역량이 있습니다. 물론 직무 역량이 있는 사람을 리더들로 세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역량만 봤을 때 직무 등급을 마련해 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처장, 부장을 쓰고 또 이거를 호칭으로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는 뭐 클래스 레벨 1, 2, 3 이렇게 숫자나 영어로 표현하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로니까 넓이니까 네. 업무의 범위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네. 같고 세로는 버티컬이니까 수준이다.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네요. 역량의 수준이 근데 이렇게 가로 보시면 쪽에는 지금 매니저, 팀장, 실장, CEO, 네. 뭐 이렇게 본부장, 지사장, 뭐 지국장 이런 것들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수없이 있습니다. 많은 마음대로 만들 수 네. 있죠. 파트장, 그룹장, 뭐 피드장, 뭐 아무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업무의 범위다. 네, 맞습니다. 맡고 있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다. 세로축이 성과에 대한 역량이다. 네.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고요. 이것을 잘 활용한 기업이 한 군데 있는데요. 경기도 안산에 가면 한 30년 정도 된 이제는 오버백 기업이 됐죠. 플랜트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기업에는 20년 넘게 일하신 설계팀 부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부장님께서 설계를 너무 잘하시니까 대표님께서 찾아가서 물어보셨죠. 아, 이 설계팀을 맡아달라. 설계팀 팀장을 해달라. 하니까 이 부장님께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퇴사할 겁니다. 왜냐, 팀장 해달라고.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스스로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이셨어요. 아하. 사람들 만나는 거는 좀 힘들고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설계만 하고 싶다. 이런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그 직무 스킬은 너무나 탁월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님을 세우되 그러면 너가 없으면 너보다 5년 늦게 들어온 그 과장, 김 과장이 팀장을 맡아야 되는데 괜찮냐? 좀 잘 도와달라. 제가 그거는 시키는 거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과장님이 팀장이 되고 그 밑에 이제 부장님께서 팀원이 되어서 열심히 설계를 서포트해주는 이런 기업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하. 직급과 직책을 구별하는 것이 조직 문화가 되면 네, 역할은 직급이 낮은 사람이 과장인데 팀장을 하고 할 수 있죠. 네, 부장인데 팀원을 하되 네. 각자 잘하는 걸 할 수 있게끔. 맞습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직급과 직책을 분리하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직책을 맡겨줄 수 있고 직무, 기술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직급으로 계속 인정해 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리 문화에서 이제 직책이 높은 네.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네, 그 맞습니다. 과장님은 또 힘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대표님께서 그 부장님께 특별히 이제 부탁을 하셨고 또 그러면서 부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또 과장님께서도 존중해 주시는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다른 기업들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 로빈 코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봤을 때 수원에 한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습니다. 아하. 이 프랜차이즈 회사는요. 한 6개월 정도 전에 이 조직 구조를 개편을 하면서 경영기획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경영기획실 안에 지원실이 있고, 지원팀이 있고, 기획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팀장이 있고, 그 안에 팀원이 있겠죠. 이런 구조가 되겠죠. 경영기획실 안에 실장님이 계시고, 팀장님이 계시고, 팀원이 계시고. 그런데 이 세 분이 직급이 다 책임인 거예요. 3단계에 있는 직급. 그래서 뭐 사원, 선임, 책임 이 세 가지 급에 이 세 분이 다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장님도 약간 애매하고 팀장님도 약간 애매하고 이 팀원분도 약간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약간 맞지 않죠. 그래서 이때에도 이 회사는 오히려 직급 단계가 3개였는데 우리는 수직 구조를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6단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을 활용을 하면서 이 책임에 계신 분들을 과장, 차장, 부장으로 이제 맞춰주셨죠. 이렇게 하면서 업무적인 역량이나 이렇게 직급 구조를 개편을 하시면서 이 직책의 범위에 대한 실력을 같이 인정해주는 이런 방향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기업에서 직급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네. 오늘 초반부에 좀 나왔습니다만 뭐 12단계를 뭐 3단계로 줄이고 뭐 LG의 경우는 9단계를 3단계로 줄이고 뭐 이러는데 네. 그러면 뭐 줄여야 되느냐?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해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급성장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회사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회사 내부에 채용도 많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실력의 격차도 팍팍팍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을
승진을 조금 촘촘하게 해주어서 이렇게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성취감도 느낄 수 있게끔 해주고 네.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약간 역할 분담도 생길 수 있도록 좀 도전도 많이 시키고 네. 이런 목적에서 직급 제도를 늘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저성장 시기가 왔기 때문에 단기간에 승진을 해줘야 된다는 게 회사의 부담이에요, 이제. 2년 지나고 대리 돼야 되는데 대리를 시키면 또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합해가지고 약간은 같이 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측면도 있지만 회사가 성장의 발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아니면 느리냐에 따라서 직급 구조를 조금 더 좀 많이 만들어줄 거냐, 성취감을 더 느끼게 해줄 거냐, 아니면 그냥 통합해서 완만하게 갈 거냐,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작은 기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언더백 기업은 크게 갑자기 성장하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걸 조직을 잘 안정화시키려다 보면 상사 또는 어떤 리더 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지식을 잘 전수해주는 구조를 만드셔야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기업의 사례처럼 직급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다면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배워야 되냐, 왜 배워야 되냐라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차라리 직급을 좀 세분화시켜서 기술이나 스킬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언더백 기업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을 위씨님이 하셨는데, 작은 기업은 직급과 수직 구조가 살짝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평 문화가 되니까 책임에 대한 무게가 살짝 애매모호해져서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지금은 다시 직급 체계와 수평보다 조금 기울기가 있는 수직 문화 쪽도 가고 있어요. 항상 고민입니다. 회사 문화도 좀 꼬이고요. 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공감이 지금 흐름과 같은 방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위씨님 말씀해주신 부분들에서도 이 호칭 같은 경우를 뭐 누구누구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진식, 언더백 기업은 모두가 다 모여서 승진식을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승진식을 해주시면서 이 사람이 직급이 있고 그 실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 사람한테 배워라. 또 반대로 승진하신 분에게도 너가 이제는 그 직급을 맡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기술과 역량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멤버들에게 지식을 더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언더백 기업이 할 수 있는 훨씬 더 탁월한 특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직 문화가 가진 수직성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외에도 직급이 중요한 요소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직급을 가지고 우리가 보상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서울 근교에 있는 F&B 제조업이거든요. 네. F&B 제조업인데 인원 한 50명 정도 되고요. F&B 제조업이다 보니까 이제 연차도 오래됐어요.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 옛날 때부터 1990년대부터 시작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연봉 인상할 때 대표님이 그냥 마음대로 올려주셨던 거예요. 연봉 한 300만 원 올리자. 연봉 200만 원 올리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좀 제기가 되고 이게 과연 맞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좀 불만들도 좀 생기고 퇴사자도 생기고 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보상에 대한 문제 컨설팅을 좀 요청을 하셨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그 직무 역량과 스킬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항상 합리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직급입니다. 왜냐하면 직급이란 것은 그 자체로 이 사람이 그 직무에 대한 역량과 스킬이 있습니다.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다 보니까 직급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급여에 차등을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이 급여 테이블 이미지를 보시면 아래 그 가로축에 보통 직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 주임 대리 과장차장 부장일 때 연봉의 수준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간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간다. 라는 수준을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키거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갈 수 있죠.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급여 테이블이네요. 네, 맞습니다. 급여 테이블이고 가로 쪽에는 사원 주임 직급이 있고 네. 그 세로 쪽에는 이제 급여 항목이 있어서 네. 구체적으로 테이블을 뭐 대리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네. 뭐 과장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런 것이 이제 급여 테이블인데 네. 작은 기업은 이런 게 없는 경우도 많은데 맞습니다. 참고로 가인 캠퍼스에는 이게 매년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네. 좀 급여 테이블 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기준값도 좀 정하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네. 어떤 산업에서는 직급을 없애도 괜찮다. 네. 뭐 어떤 기업이 그러면 수직적 직급을 둬야 역량 평가할 수 있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됩니까? 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당연히 수직적인 구조를 위해서 직급을 마련할 수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병원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병원 안에도 직급이 있어요. 그 안에 뭐 마케팅 팀도 있고 기획팀도 있고 여기 다 직급이 있는데 병원 원장님들은 그 의사 선생님분들이죠. 이분들은 그냥 다 원장님입니다. 선생님들이죠. 네, 한 분 대표 원장님 한 분 계시고 이 대표라는 것은 이제 직책을 의미하는 거지 직급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각자 맡은 그 전문성을 이야기해주면서 원장님 하면서 원장님만 6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차나 경력에 대해서 직급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장님, 선생님 어느 영역을 맡고 있다. 하는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렇죠. 의사분들은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나면 뭐 전 전문의, 전전전 전문의 뭐 이런 건 없죠. 네. 그냥 다 전문이죠. 맞습니다. 변호사도 맞습니다. 그렇지. 직책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뭐 이렇게 대표 변호사, 책임 변호사, 뭐 지역 변호사, 뭐 네. 직책은 다양하지만 변호사도 다 변호사죠. 네, 뭐 변호사 중에 저도 로펌들도 가끔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선임 변호사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선임 중에 무슨 뭐 변호사를 가지고 직급을 가지고 뭐 우열을 가린다거나 실력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 알아서 전문가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구조로 가고요. 근데 몰라요. 저 부분도 너, 야,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런지도 그러실 몰라요. 수도 변호사도 있겠죠. 마찬가지고. 네. 기자는요, 최근에 네. 뭐 하나 생겼어요. 어떤 게 생겼어요? 대기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 대기자가 웨이팅 리스트가 아니고 대기자. 박대기 기자님 생각납니다. 네. 기자는 대기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교사도 이제 전문 교사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좀 직급처럼 좀 생겼더라고요. 네, 그럴 수 몰라요. 변호사나 의사도 생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그 CJ ENM에서 엔터테인먼트 부분에서 아예 직급을 없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재작년 2022년도의 이야기인데요. 거기도 보면 CJ ENM의 모든 직급체계 다 파괴한 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뭐 PD나 아니면 뭐 작가나 이렇게 자기의 역할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전문성을 본인이 쌓아가야 되는 구조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직급 자체를 없애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그래도 직급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고 네. 또 직책까지 넣어서 양방향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 양방향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PD도요. 네. PD도 아주 그 철저한 게 또 있더라고요. 네. 다 PD인데 맨 밑에는 AD가 있더라고요. 아, 네. 어시스턴트, 그 안에도 네. 그다음에 FD, 네. 플로어 뭐 이렇고 그 다음에 PD가 있고 PD 위에 CP라고 네. 치프 프로듀서라고 그래가지고 네. 또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직책에서 시작된 게 분명합니다. 네, 직책인 플로어라는 단어, 그 다음에 CP라는 단어들. 근데 보니까 거의 직급처럼 느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누구는 CP급이에요, 누구는 PD급이에요, 아니 누구 FD급밖에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이 인간의 본성과 싸우지는 마시고 네. 본성의 파도를 타는 걸로. 네. 그래서 조직 내에서 직급이 주는 유익성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